철학자 에피쿠로스는 쾌락주의 사상가로 유명한데요. 이 사람에게는 특이한 점이 한 가지 있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이름인 에피쿠로스이라는 단어 자체가 쾌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하필이면 쾌락이라는 말을 자신의 이름으로 지었을까요? 왜 굳이 쾌락이라는 단어를 자신의 이름으로 정했을까요? 일단 에피쿠로스는 그리스 아테네 출신입니다. 당시 아테네에서는 노예제 사회였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노예였고 자유민이라 하더라도 귀족이거나 부자가 아니면 먹고 살기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돈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궁리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이자 궁극적인 목표라고 여겨지는 행복이었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가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들을 보면서 에피쿠로스는 인생이란 고통스럽고 불행한 것이며 죽음만이 유일한 안식처라고 생각했어요. 따라서 삶 속에서 느끼는 모든 고통과 근심 걱정 등을 떨쳐버리고 진정한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미에서 자기 자신만의 고유한 가치관을 가진다면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었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에피쿠로스의 대표적인 이론이랍니다. 그렇다면 에피쿠로스는 어떤 방식으로 행복을 추구했나요? 먼저 에피쿠로스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기쁨이야말로 참된 행복이라고 여겼어요. 이를 위해서는 우선 외부로부터 오는 자극으로부터의 해방이 필요했죠. 즉, 끊임없이 이어지는 경쟁사회에서의 스트레스로부터의 해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사에 대한 지나친 집착을 버리고 오직 나에게만 집중하며 살아야 한다고 했어요. 또한 너무 많이 먹거나 마시는 행위 역시 자제해야 하며 운동을 하고 명상을 하는 등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답니다. 이렇게 하면 자연히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고 이로 인해 평온함과 만족감을 얻을 수 있게 된다고 했죠. 그럼 에피쿠로스는 어떻게 해서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을까요? 사실 에피쿠로스는 처음부터 그렇게 비관적인 사람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낙관적이고 낙천적인 성격이었죠. 다만 전쟁 중에 친구였던 클레오메네스가 전사하자 큰 충격을 받고 점차 현실 세계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갖게 된 것이죠. 특히 스파르타와의 전쟁 이후 국가 재정이 악화되면서 세금 부담이 늘어났고 그로 인해 민중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졌어요. 게다가 사치스러운 생활을 일삼던 귀족들 덕분에 빈민층은 더더욱 궁핍해졌죠. 심지어 일부 귀족들은 호화로운 저택 안에서 하인을 두고 살면서 온갖 향락을 즐겼지만 정작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서로 간의 갈등이 심화되었죠. 이렇듯 극심한 혼란 상황에서도 에피쿠로스는 결코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언젠가는 다시 평화롭고 풍요로운 시대가 올 것이라고 굳게 믿었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심해지는 빈곤과 불평등 문제 앞에서 절망했고 마침내 자살 충동에까지 이르게 되었죠. 그러던 와중에 우연히 만난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 세네카에게서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되었고 비로소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었답니다. 오늘은 에피쿠로스 철학과 쾌락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에게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엔 좀 더 유익한 주제로 찾아뵐게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